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과목이죠.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라는 과목을 할 겁니다. 저는 오철호고요. 우선 먼저 시험 대비한 몇 말씀을 좀 드리면 첫 시간이니까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를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데 실제 그러니까 1차에서 소방시설 관리사 1차 시험에서의 과목은 어떻게 되죠?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가 실제 1차에서의 과목명이죠. 이것이 어떻게 나뉩니까? 이것이 기계 분야하고, 그렇죠? 기계 분야하고 전기 분야로 나뉘겠다. 자,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로 나뉘는데, 그럼 제가 이제 강의하는 부분은 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니까. 그리고 또 다른 분이 강의할 거는 전기를 이제 강의해 드릴 거예요. 그럼 공부량이 얼마나 되느냐? 실제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는 7대3 정도입니다. 70%, 30%의 공부량이고, 공부량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출제 비율도 그 정도 됩니다. 출제 비율도. 1차 시험에 있어서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의 시험에 있어서 출제 비율이 기계 분야 7, 전기 분야 3, 공부량도 7대3, 뭐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과목은 소홀히 하실 과목이 아닙니다. 물론 1차 시험 어떤 과목도 소홀히 하실 과목은 없긴 하지만 이건 특별한 더 과목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 지금 1차에서는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라고 해서 공부를 했지만 실제 2차를 가면, 주관식을 가게 되면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이라는 과목이 있죠.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와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같은 과목입니다. 같은 과목.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같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걸 다르게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1차를 원리적인 어떤 부분을 공부를 잘 못하시고 나서 2차 위주로만 대비를 하시다 보면 항상 시험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와 소방시설 설계 및 시공, 결국은 뭐냐면요. 이 과목은 국가화재 안전기준입니다. 사실은. 국가화재 안전기준을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우리 NFSC라고 하는 국가화재 안전기준을 설명해 놓은 거에 불과하다. 결국 국가화재 안전기준을 시험에 맞춰서, 경향에 맞춰서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를 강의를 하고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을 강의를 한다. 시험 경향에 맞추는 거다. 결국 국가화재 안전기준을 공부하는 거다. 자, 소방시설 관리사에 있어서 국가화재 안전기준을 공부하지 않고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공부량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1차에서 하시든 2차에서 하시든 따로 하시든 공부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 많은 공부량을 하시다 보면 이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라는 1차의 이 과목이 굉장히 고득점의 과목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적어도 8, 90점은 맞을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점수를 좀 높게 맞으시고 이제 다른 과목에서 조금 조절하셔서 공부하시는 게 맞는 거죠. 자, 당연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그냥 공부하시는 데 흐름대로 따라오시면 되는데, 자, 이론과 문제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공부를 하실 때 보면 이론이라는 게 있고 문제가 있어요. 이론을 공부하신 이후에 문제를 푸시죠. 이것이 모든 과목에 다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즉,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는 이론만 하셔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를 풀지 않으셔도 8, 90점 맞는데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왜? 국가화재 안전기준 그 내용 자체가 시험에 그대로 나오니까. 국가화재 안전기준 그 내용이 실제 시험에 있어서 90%가 나옵니다. 90%. 객관식이다 보니까 우리 주관식 대비해서 설계 및 시공 공부하시다 보면 객관식 문제는 문제 보자마자 다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어떤 성능시험 기준이라든지 그런 10%를 잡기 위해서 즉 지금 나머지 10%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성능시험 기준 같은 거예요. 성능시험 기준.
이 성능시험 기준은 화재 안전 기준보다 양이 더 많습니다. 이 더 많은 걸 잡기 위해서 10%를 100점을 맞기 위해서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90%인 국가화재 안전 기준만 공부하시면 당연히 8, 90점은 맞으실 거고, 이론만 하셔도 이 점수를 맞는데 80점에서 90점을 맞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문제 풀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없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하시면 되고, 제가 일전에 지금 강의했던 소방 수리학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문제 푸셔야 되죠.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드렸고, 근데 여기는 문제를 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교재를 보시면 문제가 한 문제도 없습니다. 한 문제도. 그래도 좀 불안하시면 뭐 시중에 문제들 많이 있으니까 한번 서점에 잠깐 서가지고 잠깐 훑어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꼭 책을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원리라는 과목은 공부량이 수리학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많이 좀 부족합니다. 강의 시간이. 그래서 좀 조금 빠르게 진도를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14페이지 소방시설의 종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우선 소방시설이라는 게 어떤 종류가 있느냐, 네모 위주로 한번 먼저 보시면 소화설비, 그 다음에 2번에 경보설비, 3번에 피난설비, 4번에 소화용수설비, 5번에 소활동설비. 총 크게 5가지로 나뉜다. 소방시설은. 소방시설은. 자, 그러면 처음에 소화설비가 뭐냐? 말 그대로 불을 끄는 설비다 이 말이죠. 불을 끄는 설비. 두 번째, 경보설비는 뭐냐? 우리 피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경보를 울려서 피난하게 만드는 설비. 자, 그래서 네모 3번에 보시면 피난설비가 또 나오죠? 피난설비는 이제 구체적으로 피난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죠. 그 피난에 관계된 설비. 자, 소화용수설비는 주로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물에 관련된 설비죠. 소활동설비는 소방관이나 피난을 위해서 불을 끄는 활동에 필요한 설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소화설비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설비들을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배우시는 게 목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화설비 보시면 먼저 소화기구가 나오죠. 뭐 소화기구, 뭐 소화기 나오고 자동 소화장치 나오고 뭐 간이 소화용구 이렇게 나오고 하네요. 그 소화기가 옛날에 그 국법에 수동식 소화기라는 게 그냥 소화기로 바뀌었죠. 수동식 소화기가 소화기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2번에 자동 소화장치라는 게 사실은 자동 소화장치란 말은 없었죠. 근데 이게 이제 신법으로 이 말이 들어가고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가 옛날 국법에 자동식 소화기죠. 이게 자동식 소화기. 캐비넷형 자동 소화장치는 원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스식 분말식은 신규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신규로. 고체 에어로졸식도 우리 저번 시험 보기 전에 들어갔던 법이고, 자동 확산 소화 장치가 예전으로 따지면 자동 확산 소화 용구입니다. 이것이 예전법으로는 간이 소화 용구였었는데 이제는 자동 소화 장치로 분류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법과 국법 조금 잠깐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밑에 간이 소화 용구 종류 뭐 에어로졸식 뭐 뿌리는 거, 투척식 던지는 거 뭐 이런 거 나왔네요. 이런 것들은 제가 소화기구 편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있습니다. 자, 호스질 옥내 소화전 설비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옥내 소화전 설비는 우리가 많이 보셨어요. 건물 가서 보시면 건물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계단 쪽 뭐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여기에 소화전함이라고 써 있죠. 그 함을 개방을 하게 되면 여기에 배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배관 끝에는 앵글 밸브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앵글 밸브에 호스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호스를 이렇게 적재를 해놓죠. 적재해놓고 호스 끝에는 노즐, 그렇죠? 노즐 관창이라는 물을 방사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 요거를 이제 끌고 나와서 여기서 물을 방사하는 요 설비가 옥내 소화전 설비이다. 최종 방출구 설명 드린 겁니다.
자, 역시 이것은 사람이 직접 호스를 끌고 방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동식 소화 설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화재 조기 진압 등 스프링클러가 있습니다. 세 개는 거의 유사한 설비인데 구분은 이제 나중에 각 설비에서 자세히 하시기로 하고, 우선 스프링클러 설비는 자동식 소화 설비죠. 자동 소화 설비라서 그냥 최종 배관만 그려본다면 이런 식이 되겠죠. 옥내 소화전은 아까 노즐을 통한 방수구에서 물을 방사하는 설비인데, 스프링클러 설비는 보시면 헤드라고 표현합니다. 헤드. 이게 지금 천정면에 이 배관이 쫙 깔려 있는 거죠. 쫙 깔려 있고 이 배관마다 헤드가 달려 있어서 이 헤드에서 물을 방사해서 끄는 설비. 이것이 스프링클러 설비다. 간이든 화재 조기 진압용이든 거의 유사한 설비입니다. 자, 그것은 당연히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방사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식 소화 설비라고 표현합니다. 자, 15페이지 넘어가시면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있습니다. 자,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어떤 하나의 소화 설비 명이 아니고 묶어놓은 거죠. 아래 7가지 설비가 물분무 등 소화 설비입니다. 보시면 물분무 소화 설비, 미분무 소화 설비, 포소화 설비, 물분무, 미분무, 포까지는 이게 수계 소화 설비예요. 물을 이용하는 소화 설비죠. 근데 이산화탄소, 할로겐, 청정, 이거는 말 그대로 가스죠. CO2, 할론, 청정약재를 쓰는 가스계 소화 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분말을 쓰는 분말 소화 설비가 있네요. 이것들을 통틀어서 물분무 등 소화 설비라고 한다. 왜 묶었느냐? 설치 대상이 모두 동일하니까. 이 7가지 설비는 설치 대상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묶었습니다. 묶어서 물분무 등 소화 설비라고 한다. 자, 물분무 소화 설비는 물을 안개 모양으로 방사하는 거죠. 물을 안개 모양으로 방사한다. 자, 미분무 소화 설비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을 가스처럼 방사한다. 아주 물분무보다 더 미세하게 해서 물을 가스처럼 방사한다.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지금 신규 설비로 이번에 들어왔죠. 신규 설비 들어왔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면 CO2 설비는 사라지는 게 맞겠죠. 이게 가스처럼 돼버리니까. 자, 그 다음 포소화 설비는 거품을 만들어서 화재면을 덮는다. 거품 만들어서 덮어서 끄겠다. 이런 거죠. CO2, 할로겐, 청정은 이제 말 그대로 그 해당 가스를 방사해서 불을 끄는 거고, 분말 소화 설비는 사실은 소화기를 설비로 만든 거죠. 소화기를 설비로 만든 겁니다. 소화기에 분말 들어가 있으니까. 자, 5번 강화액 소화 설비. 사실 강화액을 쓰는 게 우리 소화기구에서 보시면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강화액 보통 사용하죠. 그 다음에 옥외 소화전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와 유사한 설비인데, 옥외 소화전 설비는 그걸 옥외에 설치한다. 그래서 어떤 건물 주변에 화재를 방지용으로 사용한다. 방호 설비죠, 방호 설비. 소화 설비라는 개념보다는 옥외에서 물 뿌려서 내부를 끄기는 힘듭니다. 주변 확대를 방지하는 겁니다. 자, 이게 소화 설비입니다. 이 소화 설비가 앞으로 제가 기계구조 원리 시간에 강의할 대부분의 설비가 되는 거죠. 이 소화 설비가. 불을 끄는 설비가. 그리고 네모 2번의 경보 설비는 제가 어떤 강의할 부분이 아니고 전기 분야에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넘어가시고. 자, 피난 설비가 나옵니다. 피난 설비. 자, 피난 설비가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미끄럼대, 피난 사다리, 구조대, 왕관기 쭉 나와 있는데, 이거 당연히 제가 피난기구 하면 설명을 드릴 거고, 피난 설비 전체를 암기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기다 한번 메모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구미완공. 거기다 구미완공. 피난다. 방공인 유비.
구미항공, 피난다, 방공인 유비. 메모 좀 해놓으시죠. 이게 피난 설비 종류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앞자만 잘 따보시면 다 맞아요. 구조대. 미끄럼대. 완강기. 공기안전매트. 피난은 거기 보시면 피난 사다리가 있고 피난교가 있고 피난 밧줄이 있죠.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수인 피난 장비. 이번에 신기로 들어간 설비죠. 다수인 피난 장비. 그 밖에 피난기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밖에 피난기구는 특별히 피난기구가 아니니까. 예, 그렇게. 그 다음에 방공인,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그렇죠? 그 다음에 유도등에 관계된 거죠. 유도등에 관계된 거. 그래서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 유도선.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그렇죠? 구미항공, 피난다, 방공인 유비. 예. 그렇게 하시면 피난설비 종류 다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거 설명은 뭐 나중에 다 드릴 건데, 거기 보시면 3번과 4번, 즉, 유도등과 비상조명등은 전기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 기계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네 번째 소화 용수 설비가 있죠. 제가 소방관이 사용하는 설비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소방관의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주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다. 상수도, 우리 수돗물 공급해주는 설비다, 이 말이죠. 근데,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를 설치를 못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소화, 수조, 저수조, 물을 담아놓겠다 이거죠. 담아놓아서, 예, 우리가 소방관이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소화, 수조, 저수조다. 예, 그게 소화 용수 설비다. 자, 소화 활동 설비. 소화 활동은 말 그대로 불을 끄는데 불을 끄는 활동에 필요한 설비다, 이 말이죠. 소방관이 쓸 수 있을 거고, 또 피난자가 쓸 수 있겠죠. 특히, 피난자가 특히 쓸 수 있는 게, 거기 1번의 제연 설비 같은 경우. 그렇죠? 연기를 제어하는 설비죠. 연기를 제어해야 피난도 할 수 있고, 소화 활동도 할 수 있겠죠. 연결 송수관, 연결 살수 뭐 쭉 나와 있는데, 역시 그것도 다 설명을 드릴 거고, 비상 콘센트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전기 설비고, 연소 방지 설비는 기계 쪽에 설명 드릴 겁니다. 거기는 무제비 3년이라고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제비 3년. 제비가 안 온 지가 3년 됐다. 그죠? 앞자만 따보면 되죠? 무선통신, 재연, 비상 콘센트, 그 다음에 연자가 3개입니다. 연결 살수, 연결 송수관, 연소 방지. 네. 자. 지금 우리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한번 다 훑어봤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 제2장의 소화기구는 제가 조금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옥내 소화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옥내 소화전부터. 자, 그래서 28페이지에 옥내 소화전 설비입니다. 자, 제3장 옥내 소화전 설비. 자, 이 옥내 소화전 설비는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실 게 말 그대로 펌프실을 다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모든 어떤 지금 수계 소화 설비에 있어서 그 펌프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옥내 소화전에서 다 배우시고 나면 나머지는 사실은 동일하다 이거죠. 그래서 옥내 소화전은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먼저 개요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옥내 소화전 설비는 건물의 관계인 등이 사용하는 수계 소화 설비로서 관계인,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라고 법규 쪽에서 배우셨나요? 네. 그런 관계인이 사용한다. 전문가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수계 소화 설비, 물을 쓰는 소화 설비로서 화재 초기에 진압할 목적이다. 뭐 올해 중기 뭐 이런 성장기 이후에 뭐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초기에 불이 났을 때 옥내 소화를 통해서 불을 끄겠다 이거죠. 아까 제가 잠깐 그려드린 호스를 전개해서 끈다 뭐 그런 얘기죠. 자, 수원으로부터 방수구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설비 등을 학습하는 목적으로 한다.
말 그대로 수원, 물이 저장된 곳부터 최종적인 방수구, 물이 나가는 곳까지의 어떠한 설비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공부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화재 발생 시 옥내 소화전 함을 개방하여,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옥내 소화전 함을 개방하여 방수구와 연결된 호스를 전개한 후 앵글 밸브를 개방하고 화점을 향해 노즐을 개방하여 방사하는 형태의 수동식 수계 소화 설비이다. 아까 그림 그려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지금 그죠? 네. 배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에는 앵글 밸브가 이렇게 이런 앵글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 호스가 지금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호스 연결되어 있는 거를 전개를 하겠죠. 화재가 발생을 하면 얘를 어떻게 전개해가지고 화점에 물을 방사해서 끄는 설비가 옥내에서 하던 설비죠. 여기 노즐을 이렇게 돌리면 물이 이렇게 좀 퍼져나갈 수도 있고 모여나갈 수도 있고 하는 여기 노즐 관차형이라고 하는 거. 자, 옥내에서 하던 설비는 호스를 통해 노즐 관창에서 방사하는 봉상 주수의 형태. 봉상. 나무. 그러니까 막대기 모양이다 이거죠. 막대기 모양으로 물이 그렇게 꼭 나간다 이거죠. 막대기 모양으로 방사해서 진압하는 형태다. 이 봉상 주수의 주된 소화 효과는 당연히 냉각 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이 냉각 소화 효과 뭐 때문에? 물은 배우셨죠? 비열이 큽니다. 비열이. 그렇죠? 비열이 큽니다. 비열이 얼마입니까? 1kcal per kg 도씨. 그렇죠?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1kcal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우리 다른 지금 소화 설비들이, 소화 약제들에 비해서. 이걸 가지고 끄고 정말 중요한 건 사실은 기화잡열이었죠. 기화잡열.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539kcal를 소모한다 이거죠. 킬로그램당. 물이. 이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소화가 되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많은 어떤 에너지를, 화염에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서. 그래서, 옥내 소화전 설비의 주된 소화 효과는 냉각 소화 효과다. 자, 2번 보시면, 호스를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있네요. 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 설비는 호스입니다. 호스 방식. 호스릴은요, 똑같습니다. 어차피 함 내에다가 지금 배관이 설치가 되어 있고, 방수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똑같은데, 지금 기존의 옥내 소화전 부분은 호스죠. 이 호스는 주로 천호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천으로 호스가 되어 있다는 건요, 납작하게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호스가. 예. 납작한 호스가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접혀져서 있는 거죠. 호스가 가지런히 이렇게 납작한 게 접혀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서로 달라붙죠? 달라붙는 걸 뭐라고 표현하죠? 점착 현상이 증가하죠. 이게. 점착 현상. 달라붙는다. 점착 현상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물을 방사할 때 마찰 손실이 증가하죠. 예. 이건 마찰 손실이 증가해서 별로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지금 일단 호스릴 먼저 설명드리면 호스릴은 여기에 드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럼통. 그래서 여기에 호스가 이렇게 감겨 있는데 이 감겨 있을 때 어떻게 감겨 있냐? 원형 상태. 환형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감겨 있다 이거죠. 말 그대로 우리 동그란 호스가 이렇게 둘둘 말아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호스 방식과 호스릴 방식의 근본적인 어떤 장단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점착 현상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까지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전개가 쉽다는 표현이 맞죠. 뭐냐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불이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호스를 전개했잖아요. 보통 옥내 소화전 함에 보면 호스가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2개. 1개, 2개. 1개가 15m짜리예요. 또 1개가 15m짜리예요. 그러면 30m 호스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일반인들은 얘를 분리해가지고 따로 1개만 설치할 줄 잘 모릅니다. 결론은 뭐냐면 30m 호스를 다 전개한다는 얘기죠. 이 전개하려면요. 만약에 화점이 여기 지금 방수구로부터
뭐 5m 이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0m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거? 호스 막 이쪽 뒤쪽으로 막 이렇게 막 돌리고 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딱 방사해야 되죠. 근데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막 와갖고 방사를 딱 하려고 했는데 물이 안 나와. 왜? 중간에 꼬였거든요. 꼬였어. 이 1000호스는 많이 꼬입니다. 살짝만 꼬여도 방사 안 됩니다. 네. 그럼 뭐야? 다시 가서 또 다시 펴줘야죠. 네, 날 셉니다. 이미 불은 다 번질 대로 번지고 의미 없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네, 생각한 설비가 이 호스릴 소화 설비다. 호스릴. 옥내 소화전 호스릴 소화 설비다. 이거는 화점이 가까우면 유리하죠. 뭐 화점이 대비해서 멀어도 괜찮고 가까워도 왜? 환원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얘를 그냥 쭉 뽑아서 이만큼만 뽑을 대로만 뽑아서 여기는 물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나와서 뭐 돌아서 나오니까 꼬임 현상도 없고 이렇게 해서 어떤 호스릴 소화 설비가 상당히 유용하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요거는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그죠? 이 설비는 사용하기가 불편한데 이 설비는 호스릴 설비는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편하기 때문에 주로 설치되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노. 경상도 사투리인가요? 노. 어디 어디 갔느냐? 네, 뭐 그런 얘기죠. 보시면 3번에 아파트 호스릴 옥내에서 하던 3번 보시면 아파트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할 수 있다죠. 설치할 수 있다. 권장이다 이거죠. 아홉로 시설에 권장으로 웬만하면 한번 해봐라. 좀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 강하게 지금 법에서 되어 있지는 않죠. 자, 이게 호스와 호스릴의 차이다. 자, 거기 이제 용어의 정의가 쭉 나오는데 이 용어의 정의는 나중에 공부를 다 하시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될 거고. 자, 이제 4번에 네모 4번의 수원을 보겠습니다. 자, 이 수원은 조금 설명할 게 많으니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